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미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3장 1절이에요. 미분계수와 변화율, 이것에 대해서 극한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함수에 대해서 그 함수를 fx라고 할게요. 그 함수의 정의역에서 a라는 점을 찾아서 이런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생긴 극한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극한을 여러분들이 모양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어렵지 않죠? 모양이. 이 모양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이 극한의 변수가 h가 0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h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같은 극한을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조금 바꿔서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a 플러스 h라는 값을 x라고 이렇게 치환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h가 0을 향해서 가니까 x라고 두면 a 플러스 h가 x니까 h가 0으로 갈 때 x는 a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극한은 h가 0으로 갈 때라고 h를 변수로 해서 표현된 극한인데 x가 a로 갈 때 하고 x를 변수로 해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a 플러스 h를 x 이렇게 치환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치환하면 극한의 변수를 x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분모에 있는 h는 여기 a 플러스 h가 x니까 h로 풀어볼까요? a를 넘겨서 x 마이너스 a 하고 표현되겠죠. 이게 h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위에 있는 분자는 a 플러스 h를 x라고 뒀으니까 당연히 fa 플러스 h는 fx라고 바뀌겠죠. 그렇죠? 해서 fx 마이너스 fa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극한은 같은 거예요. 첫 번째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쓴 극한이나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이렇게 쓴 거나 같은 극한입니다. 자, 이 두 개의 극한을 편할 때 여러분들이 임의로 갖다 사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이걸 기호로 이렇게 다시 쓸 거예요. f'a라고 쓸 거예요. 여기 이렇게 찍은 것은 프라임, 프라임 음소거 하시고요. 프라임 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외상품이니까 이 정도의 가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갖고 온 아이인데 이 포토의 이름을 박세진 학생 질문한 건가요? 살림실. 질문 있을 때만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없으실 때는 음소거 그냥 해두세요. 자, 해서 요건 프라임하고 읽으시면 되고요. f 프라임 a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 극한을 f 프라임 a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어떤 함수에 대해서 f 프라임 a라는 극한을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그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앞에서 극한을 2시간 연습을 했죠. 자, 그런데 그 값이 만약에 존재할 때 값이 없을 수도 있는데 값이 있다면 뭐라고 할 거냐? 그런 뜻입니다. 값이 있다면 이렇게 부를 거예요. f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f'a라고 쓰는 이 극한, 두 개의 극한으로 표시를 했죠. 이 두 극한이 존재할 때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다시 f'A는 뭐라고 부르냐? A에서 fx의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미분계수.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미분계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떻게 물어보든 여러분들은 f'A라고 써놓은 그 값을 극한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공식을 배웁니다. 공식을 배우면 그 공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뒤에는. 그런데 앞에서 극한을 가지고 계산해봐라 이렇게 문제를 주었을 때는 극한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공식을 사용하면 그때는 0점이 되겠죠. 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을 정의를 했고 미분 계수가 무엇이다라는 걸 정의를 했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이 미분 계수라는 것이 기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라는 걸 얘기를 할 텐데 f'A는 y는 fx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 곡선이 하나 생기겠죠? 그 곡선 위에서 a, fa라는 점을 찾습니다. 이 점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x좌표가 a, x좌표, y좌표가 fa 이렇게 되는 점입니다. 네, x좌표, y좌표 기억을 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네, a, fa라는 이 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이 있을 텐데 그 접선의 기울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접점이 있고 접선의 기울기가 있으니까 접선은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접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겠죠? 예, 뒤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을 연습을 할 겁니다.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접선의 기울기 역할을 한다. 자, 그렇다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여기 x축이라고 하고 원점, 여기 y축. 그럴 때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겼다 하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fa, 요 점의 좌표가 이제 a, fa가 되겠죠. 이 점은 y는 fx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한 점이 선택된 거예요. 그때 이 점에서 이렇게 곡선에다가 이렇게 접선을 긋습니다. 그때 그 접선의 기울기가 f'A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접선이라는 것은 이 곡선 위에서 두 점을 선택을 해요. 곡선 위에서 선택합니다. 곡선 밖에 있는 건 절대 안 되고요. 곡선 위에서 두 점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 두 점은 어쨌든 이 평면에 있는 두 점이니까 이 공간상의 두 점을 연결하면 직선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직선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럴 때 곡선 위에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든 이런 직선을 할선이라고 불러요. 시컨트 라인, 할선. 예, 그 할선의 극한이 되는 직선을 접선이라고 불러요. 예, 접선은 할선의 극한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할선의 그 가까이 가는 그 극한이 되는 것이 접선이니까 할선은 어쨌든 평면에 있는 직선이니까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할선의 기울기들은 접선의 기울기로 접근해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할선의 기울기의 극한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구나. 왜? 할선의 극한이 접선이니까.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할선의 기울기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 여기 할선이 있습니다. 이 x좌표를 x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y좌표는 이렇게 fx가 될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할선은 a, fa라는 점하고 x, fx라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죠. 두 점이 있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x좌표가 이만큼 변했을 때 y좌표가 이만큼 변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x좌표가 변한 그 값, x-a 분의 y좌표가 그때 변한 그 값, fx-fa. 이 값이 바로 할선의 기울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할선의 기울기가 x-a분의 fx-fa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럼 극한을 취해볼까요? 결국 할선이라는 것은 x라는 점이 이렇게 a로 가까이 갔을 때 할선, 이 위에 있는 x, fx가 이 곡선을 타고 점점 이렇게 기울어져 내려오면서 할선이
이렇게 점점 바뀌는 거죠. 그렇죠? 할선이 이렇게 바뀌면서 접선으로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x가 a로 갈 때의 극한이네요.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할선의 기울기의 극한인데 언제 극한이냐? 이 점들이 이렇게 점점 곡선을 타고 움직이면서 a, fa라는 점으로 가까이 올 때의 극한이에요. 그러니까 x가 a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이에요. 그렇죠? x가 a로 접근할 때의 극한이다. 써볼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그렇죠? 이 극한이 무엇나요? 예, 여기 있던 이 값이었죠. 그렇죠? 예, 이 값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극한을 예, a 플러스 h를 x로 치환해서 얻은 거였어요. 그렇죠? 예, 결국은 f'a하고 같은 값이었습니다. 즉, 이 극한은 즉 할선의 기울기의 극한은 f'a였다. 그렇죠? 그게 접선의 기울기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f'a다. f'a가 뭐라고 했나요? 미분계수. 그렇죠? 해서 미분계수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 역할을 한다. 어렵지 않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그렇죠? 존재한다면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정의를 했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4번 한번 볼까요? A에서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 이렇게 주어진 함수, 이 함수에 미분계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A에서 미분계수를 구해라. 조금 전에 정의를 했죠.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것은 f'A라는 기호로 쓰기로 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을 계산을 해봅니다. 정의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공식 쓰기 전에는 정의는 다시 한번 가봅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어려운 거 없죠? 예, 이제 이 극한을 지금 계산하면 돼요. 근데 주어진 함수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 이렇게 식이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식에다가 a 플러스 h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입하면 a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h 플러스 9 이렇게 되죠. 거기서 a 대입한 값을 빼주면 돼요.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9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이제 뺄셈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제곱항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a 플러스 h 제곱할 때 a제곱이 있는데 뒤에서 a제곱을 빼줬으니까 a제곱 치우고 남는 것만 정리하면 되죠. a제곱 치우고 남는 거는 2ah 플러스 h제곱. 됐죠? 두 번째 여기 1차항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8a 하는 건 앞에서 이렇게 똑같은 걸 빼주니까 없어지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8h만 남죠? 마이너스 8h. 9는 마이너스 9 했으니까 0이 됐죠. 다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분자를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분자에 전부 h가 하나씩은 곱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h를 묶어내고 정리하면 2a 플러스 h 마이너스 8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다 됐죠? 분모에 있던 h하고 여기 묶어낸 h 약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2a 플러스 h 마이너스 8의 극한과 같아졌죠.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이니까 a 문자로 표현됐지만 극한의 변수는 h가 0으로 갈 때 h입니다. 그러니까 a라고 된 건 상수 취급하시면 돼요.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2a. 그렇죠? h의 극한은 h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0이다. 마이너스 8의 극한은 그 상수 마이너스 8이다. 어렵지 않죠? 예, 해서 a에서의 미분계수 f'a를 계산을 했습니다. 2a 마이너스 8이네요.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서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점 3, 마이너스 6에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 이것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여기 식을 보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예요. 위에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똑같지 않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같은 거니까 위에서 계산한 결과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가볼까요? 그렇다면 접선의 방정식 구해라 그랬으니까 여기 지나가는 점이 있어요. 그렇죠? 3, 마이너스 6.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x좌표가 3이니까 3에서의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위에서 a에서의 미분계수 f'a를 2a-8이다 라고 계산을 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a가 3인 케이스니까 a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3을 대입하면 2 곱하기 3 마이너스 8 했으니까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가 되죠. 해서 f'3은 마이너스 2다. 위에 예제를 통해서 바로 계산했고요. 자, 그럼 이제 다 됐어요. 접선은 지나가는 점이 3, 마이너스 6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런 직선이다. 그렇죠? 예,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공식을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잊어버렸으면 여기서 다시 연습하고 기억을 합니다. 이제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예, 식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다. 기억할 수 있겠죠? 예, 지나가는 점 y좌표가 마이너스 6인데 뺄 거니까 y 마이너스 6 그리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가 3이었으니까 x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6이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6하고 여기 6은 상수에서 없애면 됩니다. 예, 요것만 남았죠. y는 마이너스 2x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x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 또 풀어볼까요? 예, 예제 1번. 점 1,1에서 포물선 y는 x제곱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역시 지나가는 점은 있어요. 그렇다면 기울기가 필요하고 그 접선의 기울기는 지나가는 점의 x좌표가 1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1에서 미분계수를 계산하면 되고요. x좌표에서 똑같이 가볼까요? f'1은 여기 주어진 함수 y를 fx라고 해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다 됐죠? 예, 이제 1 플러스 h를 x 자리에 대입하면 1 플러스 h의 제곱 1을 대입한 건 1의 제곱 그렇죠? 예, 1 플러스 h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뺄 거니까 1 플러스 h제곱 정리하면 1 플러스 2h 플러스 h제곱 그렇죠? 그러면 1은 사라집니다. 2h 플러스 h제곱만 남았어요. h가 하나씩은 곱해져 있죠. h 묶어냅니다. 묶어내면 2 플러스 h. 묶어낸 h는 분모에 있던 h하고 약분합니다. 사라지면 2 플러스 h에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이죠. 그렇죠? 상수함수 2의 극한은 그 상수 2이고 h가 0으로 갈 때 h의 극한은 h가 다가가는 수 0이고 그렇죠? 2에다 0도 하면 2고 해서 이 극한은 2다. 즉 접선의 기울기는 2다라는 걸 알아냈네요. 다 됐죠? 지나가는 점은 1,1이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식을 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연습해요.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다. 어렵지 않죠? 예,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 y는 하고 정리해 볼까요? 2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넘어가서 플러스 1 계산하면 마이너스 1
해서 y는 하고 정리하면 y는 2x-1.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연습해 두세요. 자, 몇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 예제 2번 볼게요. 점 3,1에서 쌍곡선 y는 x분의 3 이것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역시 지나가는 점은 있고 기울기만 있으면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 이 주어진 함수를 fx라고 두고요. 지나가는 점 3이죠. x좌표가. 그렇다면 지나가는 점의 x좌표 3에서 미분계수를 계산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구해볼까요? 접선의 기울기는 f'3이고 f'3의 정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3 플러스 h 마이너스 f3 다 됐죠? 3 플러스 h를 x자리에 대입하면 3 플러스 h 분의 3 그렇죠? 3을 대입하면 3분의 3 그런데 3분의 3은 1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3 플러스 h 분의 3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 분모 3 플러스 h로 통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간단하게 통분하면 정리가 됩니다. 통분할까요? 3 플러스 h하고 통분하면 왼쪽의 것은 분자에 3이 있었고 뒤에 마이너스 1 하는 거니까 1은 분모 분자가 같아야 되죠. 그렇다면 3 플러스 h로 분모를 통분했으니까 분자도 1은 3 플러스 h로 바뀌어야 되겠죠. 해서 뺄 거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h. 그렇죠? 그러면 3 마이너스 3은 사라집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는데 여기 h가 있어요. 여기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h만 남았어요. h는 약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해서 이렇게 h 약분하고 남는 게 부호 마이너스 남았죠? 마이너스 3 플러스 h분의 1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을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계산해 볼까요? 예, h 0으로 가니까 분모부터 계산하면 3은 상수함수의 극한 3이다. 그대로 쓰고 h의 극한은 0이다. 그렇죠? 그러면 3 플러스 0은 그대로 3이고 다 됐죠? 마이너스 1의 극한 분자 계산한 거 그대로 상수함수 극한이니까 마이너스 1 그 상수다. 똑같이 써주면 되네요. 다 됐죠? 해서 기울기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가 있으니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예, 3,1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이런 직선의 식을 구해주면 돼요. 똑같이 갑니다.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 갖다 쓰고요.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 지나가는 점의 x좌표는 3이에요. 그렇죠? 예, 해서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해 주면 됩니다. y는 하고 정리할까요? 마이너스 3분의 1x 이렇게 있고 뒤에 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1하고 3 곱하면 1 해서 플러스 1. 그렇죠? 거기에 마이너스 1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다시 플러스 1 해서 1 더하니까 2가 됐어요. 다 됐죠? y는 하고 정리한 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2다. 아주 쉽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용어를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어떤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물체가 직선상을 움직인다.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운동 방정식을 표시를 할 겁니다. 그 운동 방정식이 S는 FT 이렇게 여기 S는 이제 Y 역할을 하고요. 여기 변수 T는 X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문자를 S와 T로 바꾼 것뿐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예, 방정식이 S는 FT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런데 이 FT가 뭘 표시한 거냐 하면, 즉 S라는 값이 무엇을 표시한 거냐 하면 시간 t에서 t라는 변수는 시간을 체크한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시간 t에서 그 물체가 원점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라는 걸 표시를 했는데 방향을 줄 거예요. 원점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 원점보다 왼쪽으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예, 이렇게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어서 그 거리를 표시한 그 값은 우리가 변위라고 해요.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값을 표시를 한 겁니다. 물체의 변위예요. 즉 방향이 있는 거니까 원점에서 오른쪽 가면 플러스로 거리만큼, 왼쪽에 가 있으면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거리만큼. 이해됐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 물체의 변위를 표시한 이 함수를 그 물체의 위치 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하는 함수가 앞에서는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여기처럼 물체의 변위를 표시해주는 위치 함수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그럴 때 똑같이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조금 전에 정의해서 봤죠. 여기다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표시해주면 이게 바로 미분 계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값을 시간 t가 지금 a에서 a 플러스 h까지 움직였죠. 그렇다면 구간이 하나 생겼죠. 예, 그 시간의 구간 a부터 a 플러스 h까지 해서 평균 속도라고 불러요. 평균 속도. 근데 조금 전에 봤습니다. 예, 이게 뭐였어요? 할선의 기울기였죠. a, fa하고 x, fx하고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생긴 할선의 기울기였죠. 그렇죠? 예, 여기서는 함수가 위치함수로 바뀌었으니까 위치함수로 바뀌었을 때에는 그 할선의 기울기,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예, 평균 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역시 할선의 기울기구나 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자, 그럴 때 그 극한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취했어요. 그렇다면 할선의 기울기의 극한이었으니까 이것은 접선의 기울기였죠.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였습니다. 즉 f'a라고 쓰는 미분계수였죠. 그렇죠? 이것을 속도라는 의미로 velocity라는 뜻으로 VA라고 쓸 거예요. VA는 그 위치 함수를 한번 미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것을 시간 A에서 주어진 위치 함수의 속도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시간 A에서의 속도를 댄 거니까 딱 그 순간에서 된 거예요. 해서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속도라고 하는 것은 A에서의 속도다. 그러면 순간 속도. 한 점을 지정을 해줬으니까 어렵지 않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금방 다 설명을 했지만 VA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할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될 텐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평균 속도예요. 그렇죠? 이렇게 할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위치함수에 대해서는 평균 속도라고 바꿔서 얘기할 거고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위치함수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에는 순간 속도 또는 속도 이렇게 얘기한다. A에서의 속도 이렇게 얘기한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용어를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하나 풀어보고 마무리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예제 3번 보세요. 공이 지상 450m 높이 CN 타워에 캐나다에 있는 타워 이름입니다. 전망대에서 떨어진다고 하자. 그냥 떨어진다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아무 조건도 안 줬어요. 자유낙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5초 후 공의 속도가 얼마냐? 5초 후의 공의 속도니까 그 순간의 속도예요. 그렇죠? 그럼 조금 전처럼 미분계수 계산하시면 됩니다. 땅에 떨어질 때의 공의 속도는 얼마냐? 역시 땅에 떨어진 그 순간에서 속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타워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바닥 지상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450m 높이에 있어요.
450m. 이만큼 높이에 있어요. 거기서 공을 하나 떨어뜨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떨어뜨립니다. 그럼 시간 t에서 이렇게 위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시간 t에서 이만큼 떨어진 이 위치를 s라고 쓸게요. 그 s를 ft라고 쓸게요. 자, 그렇다면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이 값은 4.9 t제곱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중력가 속도를 9.8로 계산한 겁니다. g는 9.8이라고 약속을 할게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g라는 중력가 속도가 나오면 9.8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도 만약에 나갔다면 그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s는 4.9 t제곱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이게 운동 법칙이죠.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속도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이 위치 함수를 우리가 미분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bt는 f't가 될 거고 t에서의 속도 bt는 f't, t에서의 미분계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5초 후는 t에다 5 대입하면 돼요. 땅에 떨어질 때 하는 것은 450m, s가 450m 됐을 때 시간 t를 계산해서 그 값을 대입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볼까요? 정의는 f't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t 플러스 h 마이너스 ft. 그렇죠? 이제 대입해요. ft는 4.9 t제곱이니까 t 플러스 h를 대입하면 4.9 t 플러스 h의 제곱. 그렇죠? t를 대입한 것은 4.9 t제곱. 똑같이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도 4.9, 뒤에도 4.9가 있으니까 4.9 묶어내고요. 여기 제곱항 전개해가지고 계산합니다. t 플러스 h의 제곱은 t제곱 하나 나오지요. 그럼 뒤에 t제곱 있으니까 t제곱항은 없어지지요. 남는 것만 쓰면 되겠죠. 남는 건 2th 플러스 h제곱이죠. 다 됐죠? h 하나씩은 곱해져 있으니까 h로 묶어낼 거예요. 묶어내면 분자는 4.9하고 2t 플러스 h하고 곱하면 되고, 그렇죠? 분모에 있던 h하고 묶어낸 h하고 약분합니다. 자, 남는 걸 보니까 4.9 곱하기 2t 플러스 h만 남았어요. 그렇죠? 이제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취해볼까요? 극한의 변수가 h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t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문자로 표현됐지만 이 극한에서는 상수 역할밖에 안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4.9하고 2를 곱하면 9.8. 그렇죠? 거기다 t 곱한 거니까 9.8t. 됐죠? 뒤에 있는 h는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이니까 0입니다. 더 하나만 하죠? 그렇다면 t에서의 속도는, 시간 t에서의 속도는 9.8t네요. 시간 t하고 9.8을 곱하기만 하면 되겠어요. 다 됐죠?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5초 후에 공의 속도가 얼마냐 그랬으니까 v5를 계산하면 되는데 t 대신에 5를 대입하면 9.8 곱하기 5가 돼요. 그렇죠? 값은 49니까 단위는 미터였고 시간은 초였고, 그렇다면 이 속도는 미터 퍼 세크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49 미터 퍼 세크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땅에 떨어질 때 속도는 하고 물었으니까 땅에 떨어질 때 시간을 재야 돼요. 땅에 떨어질 때 하는 것은 450m를 떨어져야 땅에 딱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S라는 값이 4.9 t제곱이니까 그 거리가 450이 돼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t제곱은 하고 풀어볼까요? 4.9분의 450을 t제곱이다라고 놨으니까 t는 플러스 값이니까 마이너스는 버리고 루트 4.9분의 450. 다 됐죠? 해서 t는 루트 4.9분의 450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t에다가 루트 4.9분의 450을 대입합니다. v 루트 4.9분의 450 계산해 주면 되고, 이 값은 시간하고 9.8 곱한 거니까 이 루트하고 9.8을 곱하면 되겠죠. 9.8 곱하기 루트 4.9분의 450 됐죠?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 값을 계산하면 대략 94 정도 나오네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니까 답은 94 미터 퍼 세크다. 어렵지 않았죠? 이렇게 이 정도 해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설명할 거 다 설명했고요. 여러분들 지금 음소거가 되어 있으니까 다들 남아 있는 거죠. 여기 몇 사람인가
체크가 되고 있고요. 예. 질문이 있으면 음소거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거할 수 있어요. 그거 해제하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보세요.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 똑같은 요일 금요일 10시 반이 되겠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초대를 할 겁니다. 출석도 아까 한 것처럼 채팅으로 이렇게 출석을 할 거고요. 첫 번째 시간에 할지 두 번째 시간에 할지 세 번째 시간에 할지 그거는 봐서 수업 내용 봐서 적당할 때 제가 체크를 할 테니까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처럼 이렇게 채팅으로 출석했다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전자출결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결석한 사람은 결석이라고 체크하고 출석한 사람은 출석이라고 체크하고 제가 체크를 하면 이제 전자출결해서 여러분들이 출석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내일쯤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할 거니까. 그리고 이 녹화된 수업은 얘기했듯이 캔버스에 가면 이제 오늘 끝나고 가면 그 한 내일쯤 가보세요. 그러면은 녹화된 파일이 다시 거기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서 직접 찾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보기 해서 복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나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